베이비몬스터에 진짜 갖고 있는 자연스러움 그런 색깔들이 좀 약간 좀 혼선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 아연 스스로가 나 그냥 숙여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좀 더 찡그리면 더 좋을 것 네, 같고 맞아요. 난 아직 여유로운데 약간 이런 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느낌이랄까? 올해 K-팝의 정말 큰 화두는 뭐였냐면 뭔가 남아있다라는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K-팝 데모헌터스가 고음을 잘 올려서 좋아한 게 아니다. 전력 투구를 하는 그 K-팝의 모습을 해외에서 만들었다. 이게 굉장히 전 세계인에게 가치를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. 림몰 캐시? 틱톡 그분이랑 하시네. 네, 그 소다팝을 MSLA가 응. 핸드폰을 세워놓고 연습실에서 생라이브로 부르는 게 K-팝 데모헌터스가 2025년 K-팝의 시사한 바가 우리가 사랑하는 K-팝은 대체 무엇이었나? 모든 K-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-팝 참참. 안녕하세요. 저는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헌입니다. 오늘 K-팝 참참은 저와 게스트 1대1 대화가 아니라 조금 다른 형식을 가져왔습니다. 토크쇼처럼, 팟캐스트처럼 저희가 모여서 이제 K-팝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거든요. 게스트분들은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K-팝 참참의 가족분들이십니다. 바로 댄스 트레이너 겸 유튜버인 루다님,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 양도성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2025년의 마지막 달에 드디어 이제 3명이 만났습니다. 12월이네요, 12월. 좀 어떠세요? 이 K-팝 참참에 이제 3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. 저는 이 기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. 그냥 뭐 하던 대로 그냥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더 이렇게 한 4-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약간 설렜어요. 이슈를 다른 시각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얘기 듣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. 그렇구나 이런 것도 하면서 되게 기대하고 왔습니다. 오늘 이제 K-팝 참참은 2025년 K-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고 해요. 저희가 12월 하면 또 뭡니까? 연말 또 한 해를 돌아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다양한 K-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저희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루다님과 이제 도성님과 저희가 K-팝 얘기 진짜 많이 했죠. K-팝 참참 2025년에 K-팝 콘텐츠들 한번 자동 재생으로 쭉 이제 틀어보고 왔는데 좀 재밌더라고요. 네네네.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2025년에 K-팝 하면은 당연히 이 콘텐츠 뺄 수 없겠죠. 바로 K-팝 데몬헌터스. 정말 뭐 K-팝 데몬헌터스 이야기 질문도 많이 받으셨죠? 많이 받았습니다.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콘텐츠도 좀 만드셨고. 네. 네, 콘텐츠도 만들고 뭐 방송 이런 데서도 찾아주시고 K-팝 데모헌터스 관련해서 네. 올해 진짜 모든 이슈가 시작과 끝이 캐대언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한 해가 대단했죠, 진짜로. 또 엄청난 커버 영상들도 정말 맞아요. 많이 등장했고, 네. 최근에 마마에서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이 했더라고요. 컨트리스 골든을 네. 진행을 했습니다. 좀 보셨나요? 원키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건 되게 높긴 하구나라고 이제 보면서 느꼈는데 아무래도 뭔가 움직이진 않고 세 사람이서 같이 이제 무대 위에서 계속 이렇게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많지는 않았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아연이 쩌렁쩌렁하긴 하구나. 네,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약간 좀 밀고 들어오는 건 있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긴 했었어요. 그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. 그 고음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몬스터의 장기가 또 춤인데 춤도 안 추고 이제 서서 그렇죠. 네, 팍 하더라고요. 봉인해놓고. 네. 좀 어떻게 보셨나요? 저는 돌 맞을까봐. 돌 맞을까봐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, 네. 이런 느낌이었고, 이런 느낌이었고, 무대가, 곡과 우리 베이비몬스터의 이제 장점이 잘 어우러졌나?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사실은 좀 했고,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곡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됐다는 거에 좀 매몰되지 않았나? 이걸 보여줘야 돼가 너무 집중되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라이브 골든 부른데 이러면서 그 포인트를 계속 잡고 집중하니까 베이비몬스터의 진짜 갖고 있는 자연스러움 그런 색깔들이 좀 약간 좀 혼선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 뭐 그 외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라이브로 이걸 도전한다는 것 자체도 뭐 더 지붕 뚫트만요. 더 올리고 실력이야 뭐 이미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런
이 양쪽에 약간 느낌이 둘 다 있었습니다. 아,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네. 진짜 잘하고, 요런 부분은 아쉽지만, 요런 건 진짜 잘했다. 이런 식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. 뭐 실제로 뭐 최근에 마마 영상을 보면 이제 완전히 호평과 이제 팬들만 댓글을 다는 게 아니고요.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시는 분도 많아요. 많더라고요, 맞아요. 진짜로. 네, 이제 뭐 댄스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네. 보컬 콘텐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아연에 대해서 뭐랄까 저는 늘상 이야기를 한 게 칭찬할 거 말고는 없었단 말이죠. 계속 칭찬만 했거든요. 여기저기서. 왜냐면 열심히도 잘하고 뭐 실력도 있고. 근데 요즘 와서 조금 느끼는 거 하나가 뭐냐면 모르겠어요. 이게 방향이 그쪽으로 몰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연 스스로가 나 여유로워 이거에 되게 많이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 조금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전에 되게 옛날 얘기긴 한데 동방신기 예전에 5명이던 시절에 그게 옛날에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리허설 무대랑 본방 무대 두 개를 비교해놓고 하는 그게 있어요. 근데 있었죠. 리허설 무대 때 영재중 씨는 주머니에 손 넣고 불러요 그냥 엄청 편하게. 근데 본방만 가면 허리 숙이고 막 뒤로 젖히고 막 힘든 척하고 막 난리가 나요. 예.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힘든 척한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. 그거 보고 그래 내 무대 위에서는 그런 몰입감이 되게 필요한데 아연이 요즘에 무대를 하는 걸 보면 나 아직 한참 여유가 더 있는데 라는 거에를 좀 집중을 많이 하는 느낌이 고음 더 있어요. 올릴 수 있다. 네, 약간 그런 부분이 보면서 이게 일단은 노래랑 좀 뜨지 않나. 우리가 여기서는 힘든 척을 해라가 아니라 뭔가 그 슬픈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면 오열을 하다 보면은 뭐 침을 흘릴 수도 있고 콧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다 배제한 채 눈물만 이렇게 또록또록 흘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. 네. 그게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도 비슷하게 요새 이렇게 퍼포먼스 이 디렉터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게 보컬 쪽에서도 그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 보컬 쪽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제일 잘하는 아이돌 보컬 중에 하나가 아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살짝 기복이 기복이 좀 보이는 무대를 제가 좀 몇 개를 봤어요. 물론 날마다 다르고 네. 라이브마다 그쵸. 틀리겠지만 자꾸 좀 보컬적으로 좀 과도기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네. 라이브 보면서. 근데 그 얘기를 생각하고 있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나만 이런 걸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완전 잘하죠. 조금 뭐랄까 무대에서 봤을 때 이게 여기선 그냥 숙여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좀 더 찡그리면 더 좋을 것 네, 같고 맞아요. 네, 아니면 이걸 할 때 뭐 발을 한번 굴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난 아직 여유로운데 네. 약간 이런 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느낌이랄까 맞아요. 그런 맞아요. 쇼츠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. 막 이게 뭐 몇 도 먼데 음. 한참 더 남았고 아연은 뭐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약간 음.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네. 그런 마음. 예, 제가 K-pop 데몬 헌터스로 던져가지고 좀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. 네네. 이걸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아. 제가 올해 K-팝의 정말 큰 화두는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남아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골든이 이제 지금 정말 글로벌 차트 1위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지금 뭐 8주 연속 비연속 1위를 빌보드에서 차지를 하고 명실상부한 히트곡이 됐는데 네. 우리가 K-팝 데몬 헌터스가 고음을 잘 올려서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렇죠. 예. 우리가 그 예전에 아까 동방신기 이런 말씀하셨던 네. 정말 전력 투구를 하는 그 K-팝의 모습을 해외에서 만들었다. 이게 음. 굉장히 전 세계인에게 가치를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음.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K-팝 가수들이 정말 뭐 소다팝도 많이 커버했고 유어 아이돌도 커버했고 골든도 커버했지만 원작의 아우라에 이게 미치지 못하는 게 맞아요. 해외에서 생산하는 K-팝이 오히려 더 한국스럽다. 오히려 약간 좀 이런 느낌을 받았다. 이런 오히려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두 분께서 뭐 핵심을 다 찔러주셨어요. 예.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LA에서 먹은 된장찌개가 인생 된장찌개거든요. 약간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. 네. 약간 그런 뉘앙스로 되나? 왜냐면 우리께라고 표현 웃기지만 하여튼 여기서 나갔던 게 정통을 지키고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 와중에 맞아요. 우리가 좀 약간 다른 것들을 흡수하느라 찐맛. 네. 찐맛이 저쪽에서 먼저 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맞아요. 될까요? 약간 그럴 수도 그런 있죠.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K-팝 데몬 헌터스 그래서 한국에서도 커버 많이 했잖아요. 많이 그 중에서 했죠. 좀 인상적인 커버가 있다면은 네. 보컬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. 그리고 댄스 퍼포먼스도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기억에 남는 커버 무대 있으실까요? 저는 이게 되게 웃긴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그 누구셨더라? 님몰캐 씨? 그분이랑 틱톡 하시네. 그 소다팝을 한 그 영상이 있어요. 근데 거기 네. 댓글이
한 번 삶았냐? 이렇게 댓글 달린 거를 보고 네.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댓글마저도 컨텐츠가 되니까 와 이거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. 이제 그런 어떤 뭔가 저퀄로 패러디를 하는 그런 영상들이 네.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. 막 춤 빡빡 추는 이런 게 네, 아니라 그런 거보다 네.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실력 그러니까 님몰캐시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춤을 전공을 하셨던 걸로 알거든요. 그래서 이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네. 재미로 만드는 게 되게 재밌는 그런 어떤 거였달까. 그러니까 뭐 오히려 막 무슨 어디 누구 아이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보다 저는 오히려 그런 뭔가 저예산 저퀄 그렇죠. 콘텐츠가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트레이너님은 기억에 남는 K-pop 데몬 헌터스 관련 커버 콘텐츠 있으실까요? 저야 뭐 보컬적으로 골든 커버한 게 진짜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제일 놀랬던 건 릴리가 MBC 릴리가 핸드폰을 세워놓고 연습실에서 생라이브로 부르는 게 아, 진짜 충격을 받았고 와 음이 요령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걸 올리더라고요. 그걸로. 그래서 와 진짜 미쳤다 했고 핸드폰으로 해서 진짜 놀랬던 분은 이혜준 씨. 가수 이혜준 씨가 완벽하게 부르더라고요. 근데 뭐 후시 이런 녹음 그냥 생라이브를 그러니까 들 중에 들은 것 중에 제일 pitch 정확했고 또 좀 기념비적으로 좀 이재 씨도 좀 약간 마음에 좀 터치가 좀 있었던 게 이제 바다 씨가 커버했던 거가 이제 바다 씨가 또 히스토리로 SM에 있었다고 하고 그렇죠.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이걸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커버했고 또 이재 씨도 그걸 보고 너무 감동했던 막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좀 저한테 인상 깊었어요. 커버 중에. 네, 커버 영상. 하지만 오리지널 못 이기더라고요. 저는 진짜 이런 거 보면서 K-pop 데몬 헌터스가 2025년 K-팝에 시사한 바가 이제 단순히 K-팝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이런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K-팝은 대체 무엇이었나. 막 우리가 정말 막 춤 잘 추고 노래 진짜 고도화되고 이런 거 때문에 K-팝을 좋아했나? 아니면은 좀 어설픈데도 해외에서 한국을 정말 사실 어설프지도 않아요 이제 네. 김밥 먹고 이런 거 묘사하는 거 보면 네네네네. 진짜 더 한국스러워요. 네. 네. 그래서 이런 면모를 보면서 K-pop 데몬 헌터스의 열풍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K-팝이 뭐였지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. K-팝이 사람들이 왜 사랑했고 왜 흥행을 했으며 이게 방향은 어디로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봤던 건 진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완벽한 피치 뭐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 안에 있던 거 있잖아요. 뭐 되게 때묻지 않은 막 희망, 뭐 열정. 이 사람들이 칼군무를 치는 이유가 칼군무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저변에 있었다. 뭐 방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 사람을 되게 보고 용기를 얻고 이런 것들이 K-팝에서 많이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한 요소지 않았을까 싶어서 요새는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해진 것 같긴 해요. 이 이야기를 하면 근데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기준을 그렇게 보는 편이기는 해요. 가수라는 직업을 1000명으로 받아들이는가 직업으로 보는가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가수를 하라고 시킨 사람인 거예요. 제 기준에서는. 이 사람은 자기도 나는 가수를 해야 돼. 난 무대에서 노래를 해야 돼. 근데 이게 언제까지가 뭐 기준을 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이야기하셨던 게 그 고도화된 어떤 뭐 트레이닝 과정 혹은 뭐 높은 뭐 PT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 죽을 테야라고 마음을 먹는 그것까지가 K-팝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과정. 우리가 맨몸으로 실질적으로 춤과 노래로 성공을 하는 것이 다른 악기나 그런 걸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돈은 덜 들거든요. 몸만 있으면 그렇죠. 되고 노래만 부르면 되고 악기 안 사도 되고 뭐 운동 같은 것도 물론 몸으로 하겠지만 뭐 운동하려면 농구공도 사야 되고 뭐 무슨 신발도 사야 되고 이런 게 있겠지만 K-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맨몸 호를 다니신 내가 가진 거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성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건데 이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직업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좀 생기다 보니 최강창민 씨인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. 언젠가부터 가수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나의 성공을 애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다. 내가 얼마를 버는지를 부러워하고. 근데 그게 아니라 가수로서 내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,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가수를 하던 게 원래의 목적인 건데, 이게 많이 퇴색되면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닿는 것 같아요. K-팝이 대체 무엇인가? 저는 K-팝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열망, 욕망, 성공에 대한 어떻게 닿을 수 없는 그거에 대한 그런 거. 근데 그게 조금 많이 퇴색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. 캐대언이 그런 것들을 잘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. 영상 속에 친구들이 딱 그걸 하거든요. 맞아요.
자기는 태생적으로 아니지만 이것을 숨기고 있다가 이것을 용기 내서 오픈했을 때 나의 성장과 사람들의 이런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. 근데 캐대원이 관통하는 그 메시지가 K-팝과 저는 되게 관통한다고 봐서 네. 그거를 되게 잘 살렸구나. 네,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아닐 수도 있고. 아니면 그러니까.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? 아니면 근데 전 두 개여가지고. 아 그래요? 네, 아, 두 개인데. 좋습니다. 네. 일단 하나는 원래 전에도 그러니까 오래만 하신 분은 아니고 연준. 연준 아, 투모로우바이 연준. 투게더. 저는 좀 동떨어진 얘기 할까 봐. 네. 전 블랙핑크 제니가. 또 이거 네. 빼놓을 수 없죠. 저는 블랙핑크